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가보 농민봉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새 책들은 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나옵니다.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죠?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죠. 아쉽게도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많이 보여요. 따라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 가보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가보개혁까지도 함께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정부도 깨달은 거예요. 아, 백성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지만 또 이 가보개혁이 모두 정부의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았겠죠. 이런 거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민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특히 전개되었는지, 이 운동의 성격 같은 것들 잘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동학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확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 일대 교주는 바로 최재우였죠. 그죠? 경주의 몰랑 양반 출신이었는데 이 동학이라는 거에서 뭘 얘기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만큼 우리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 평등을 내세우는 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조선은 계급이 있는 사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망했어. 다음 세상이 열릴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신 나간 종교인 거죠. 이런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최재우를 이제 처형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켜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속이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했죠. 하지만 처형을 당했다고 해서 무너질 종교가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잠깐 교세가 위축되었지만 이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잘 정비해요. 그리고 포교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요.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간행을 했고요. 그리고 포접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더 교단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천과 후천개벽 그리고 뭐 보구간민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최재우는 처형 당했잖아 나라에서 우리가 보기엔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전개가 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최재우의 명예를 좀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교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건데 이게 점차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많이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반은 좀 약간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례 집회에서는 그랬지만 서울 복합상소, 보은집회 등을 거치면서 특히나 이 보은집회에서 탐관오리를 좀 죽이자. 약간 이렇게 숙청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이 시기에 청나라도 와서 간섭, 일본도 간섭 이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것까지 퍼져요. 그래서 원래는 종교적인 그런 명예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었지만 정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동학의 교세도 커지고 변화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되게 중요한 지도는 아닌데 동학에 관련해서 교조신앙운동과 관련한 내용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리의 집회 나오죠. 보은집회 그리고 교조신원 상소운동 있는데 순서로 가면은 이제 삼례 그다음 요거 그다음 보은 되겠습니다. 보은에서 성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학이 이 시점에는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고 뭐 초기의 거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경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많이 퍼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요게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전라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곡창 어디에 곡물 창고가 있어요? 전라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라도는 지금도 아주 농토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곳이 바로 전라도 고부였습니다. 고부, 지금의 정읍 지역인데요. 여기에 군수가 있는데 이름부터가 참 병갑이에요. 정말 갑질을 하는 아주 병 어쩌고 같은 그런 사람인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연결시겠죠?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엄청 횡포를 부린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세금 걷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는 녹두장군, 키가 좀 작았다 그러죠? 전봉
김용준이 이렇게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그 당시 조병갑이 만들어서 돈 많이 걷었던 만석보라는 걸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걸 정부에서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안 되겠다. 사람 하나 보내야지. 보낸 게 바로 안핵사 이용태였습니다. 중요한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중앙에서 임시관리인 안핵사를 파견을 해. 야, 너 저기 안에 가서 핵심을 잘 파악해라 이거지. 근데 또 얘가 와가지고는 그 고부 농민봉기 왜 일으켰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대체 조병갑이 뭘 그리 잘못했어?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니네가 지금 이런 일 벌였으니까 너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동학교들을 엄청 탄압하는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산에서 다 모여요. 그래서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첫 전투 황토연 전투, 황룡춘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합니다. 와, 농민군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관군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주까지 점령을 하기에 이르르죠. 정부는 또 쫄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사이즈가 아니구나. 어떻게 또 누구한테 요청하면 돼요? 이모군란을 정리해 주신 그분, 갑신정변을 정리해 주신 그분, 바로 청나라에 또 한 번 파병을 요청하죠. 자, 그런데 청나라만 이번엔 들어오지 않아요. 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가 누구와? 일본과 텐진조약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까지 함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우, 우린 너무 놀랬어요. 자, 아까도 봤지만 보훈 집회에서는 내용이 좀 보충됐었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세 배척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봉건전 이런 것들도 들어가져 있었잖아. 근데 외국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원래는 한약까지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할 테니 정부 너희들은 보내라. 외국 군대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의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 가라. 그리고 우리는 여 안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패전개혁이라는 걸 전라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만 쓰지 마. 오케이 하고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아이고 뭐 돌아가라고 돌아가니? 안 돌아가고 이놈들이 뭐예요? 전쟁 일으킨 거죠. 그게 청일전쟁.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가 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땅도 갖고 배상금도 얻고 그랬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또 뭐 하겠어? 나름 이제 우리가 전라도 지역에서 집강소라는 걸 마련해서 이제 패전개혁안, 이들이 원했던 개혁안을 실천하려고 했고요.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교정청을 만들고 교정하겠다는 거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왔더라라는 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내정가서 파면서 청일전쟁까지 일으키니까 결국 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일본군을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삼리에서 다시 봉기를 하고 논산에서 남쪽 애들, 북쪽 애들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아쉽게도 일본군은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좀 무기가 워낙에 또 다르죠. 그래서 농민군이 쉽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이런 농민군의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성향이 좀 다르죠. 첫 번째 봉기는 왜 일어났죠? 조병갑이 잘못해서, 그지? 그래서 봉건사회, 이러한 양반들에게 반대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봉기는 왜 일어났죠?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고 전쟁 벌였으니까 일본군 몰아내려고 한 거죠. 2차 봉기, 그래서 반외세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반봉건, 반외세, 그래서 봉건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외세 침략 격퇴를 내세웠던 최대의 농민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했던 거 보자면 탐관오리를 징벌하자. 조병갑 같은 사람들 너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노비 문서를 태우자. 신분제 없애자는 소리죠. 그리고 여성들의 재가를 좀 허용시켜주자. 그리고 토지도 나누어서 평균 분작을 하자.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를 해요. 특히나 역시 농민들이니까 토지 내용 들어가져 있죠. 이런 내용이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가 가보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뭐 다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농사 지어야지? 뭐 이러진 않겠죠. 다시 또 재기를 노리면서 활빈당 같은 민중운동, 의병운동 이런 것들로 더욱더 퍼져 나갔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학농민은 좀 아쉬운 점,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지, 뭐 공화정체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입헌군주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현재 지금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개혁해보겠다라는 거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지는 못했다. 뭐 굳이 뭐 한계점을 찾자면 이런 게 또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과정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 있겠고요. 특히나 패전개혁안의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지도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읍 지역 거기 고부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죠? 고부 농민봉기 일어났던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황룡총 전투,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들어오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어. 그리고 집강소 설치하고 전라도 일대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안 돌아가고 뭐예요? 전쟁 벌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2차 봉기 일어났고 아쉽게도 나중에 우금치 전투에서 그래서 패했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 나와져 있네요. 자, 일본군이 이렇게 궁성을 침범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얘네가 안 돌아가고 이런 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집결해요? 3기에서 먼저 여기에서 먼저 2차 봉기 시작하면서 북조엘이랑 모아서 논산에서 모인 거야. 그리고 우금치까지 간 거죠. 아쉽게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둔산 전투에서 끝까지 어떻게 또 해볼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봉준이 체포당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면서 동학농민운동에 이게 우금치 2차 봉기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자료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처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이 이제 이 운동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백산에서 봉기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립니다. 왜 사발통문이냐면 밥사발을 얹는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었거든요. 그래야 누가 가장 먼저 이름이 적혀졌는지 알 수가 없어. 동그란 거니까 어디가 시작점이 순서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도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머리가 좋죠, 그죠? 요렇게 사발 통문을 돌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매일 멸망할 것이라 노래하는 민중들이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잘 된 거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니? 이러면서 우리 다 뭐 이렇게 다 쓴 거죠. 그래가지고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각의 목을 베고 효수하고 그다음에 군기창 화약고 점령해서 이제 우리 무장하고 군수에게 아첨한 놈들 다 혼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산에서 봉기하는 내용에 보면 4대 강령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가축을 잡아먹지도 말고요. 충효를 다하고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그다음에 권신귀족들도 제거하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고 그래서 반봉은 반회사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봉준이 잡히고 나서 전봉준을 이제 신문한 내용이에요. 공초 내용. 보면 고부에서 민중을 모았는데 왜 그랬는가? 고부 군수가 뭐 했어? 정해진 액수에 너무 세금을 많이 냈어. 민심이 억울했어. 그리고 나서 흩어졌는데 왜 다시 봉기한 거야? 그거는 정리하러 온 놈이 잘못했어. 이용태가 안핵사로 왔는데 자, 얘네들을 다 동학이라 통칭하고 체포하고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우리가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나와져 있죠. 일본인과 전투를 벌이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내용. 야반의 왕궁을 습격해서 임금을 놀라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2차 봉기했다. 이거는 이제 고부 봉기에 대한 내용, 이건 1차 봉기에 대한 내용, 이건 2차 봉기에 대한 그 원인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면서도 고부 농민 봉기에 관련된 거 혹은 패전개혁안의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개념 확인하기 볼까요? 자, 고부 농민 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동학교도 탄압했죠. 그러니까 불만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봉기 일어난 게 바로 백산 봉기 1차 봉기 됩니다. 자, 동학 농민군은 제1차 봉기 당시 어디에서 승리해요?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촌 전투가 있고요. 아쉽게도 패배한 건 뭐라고요? 2차에서 우금치. 자,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에는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토지 개혁을 소홀했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대. 아니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되겠습니다. 요까지는 맞는데 요 뒤에가 틀렸죠. 이 뒤에 내용은 사실 그 갑신정변의 정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본군이 무력
전체적으로 경복궁 정령어 내정 간섭하니까 2차 봉기했어. 어디서 패? 아쉽게도 우금치에서 패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개혁 요구는 그래도 갑오개혁의 일부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성격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고부봉기, 1차 봉기, 2차 봉기가 각각 왜 일어났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얘기했던 패정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